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임신 초기 유산한 여성 공무원을 위한 특별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늘어납니다. 배우자가 유산한 경우 남성 공무원도 앞으로는 사흘간 특별휴가를 갈 수 있게 됩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임신 11주가 안 돼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공무원을 위한 특별휴가가 10일로 2배 늘어납니다. 아내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남성 공무원에게도 사흘간의 특별휴가가 주어집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 예고합니다.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한 달에 하루 쓰던 여성 보건 휴가를 임신 검진 휴가로 바꿔서 총 10일 내에 자유롭게 쓰도록 했습니다. 또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 휴가도 출산일로부터 90일 내에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은 국가적인 과제로서 공무원 복무 제도를 개선하여서 부부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해 나갈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공무원 특혜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법으로 보장된 제도도 활용하기 힘든 중소기업 등 민간 직장인들의 입장에서는 당장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확산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좀 검토하는 어떤 방안을 좀 마련하고 공공조직이 먼저 시범사업을 하겠다 하는 이런 모양새를 갖추는 것들이 어떤 신뢰도, 지지도를 갖다 얻을 수 있고. 공무원 도시로 불리는 세종시 출산율은 이미 전국 최고 수준. 공직사회에 유용한 제도를 민간에 빠르게 확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내년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됩니다. 중소기업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며 노동계의 협조를 구했지만 노동계는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도입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표와 노동계 대표가 마주 앉았습니다. 웃는 얼굴로 손을 맞잡았지만 입장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곳 중 3곳이 근로시간 단축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주 52시간제 실시를 1년 이상 유예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을 좀 더 하고 싶어하는 근로자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그 사용자 측에서도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준비가 좀 안 된 게 사실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반면 노동계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노사정 합의는 이미 2015년에 이뤄졌다며 맞섰습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어렵게 합의한 것이라며 유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이 제정된 취지대로 훼손 없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사정이 합의한 그런 내용들을 훼손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민주노총도 찾을 계획이지만 노동계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청와대는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는 보도에 대해 상당히 과장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3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통계 조사 방법이 바뀌어서 과거 정규직으로 조사됐을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조사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통계청은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750만 명에 육박해 전체 임금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년 만에 최고 수준인 36%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대학 시간 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강사법이 시행된 후 교육 서비스업 종사자가 2만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지난달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 교육 서비스업 종사자는 158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명 감소했습니다. 상용직은 6만 명 증가했으나 임시 일용직이 8만 명 줄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강사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면서 상용직 중심으로 채용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흔히 한 명이나 한 팀의 톱스타에 대중은 열광하지만 사실 모든 가수나 프로 선수들이 화려한 삶을 사는 건 아니죠. 실제 소득을 신고한 가수는 2,700명이 넘지만 이 중 단 28명이 소득 절반가량을 가져갔습니다. 프로 스포츠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월드스타 방탄소년단이 등장하자 팬 수만 명이 고막을 찢을 듯한 환호로 맞이합니다. 격정적인 칼군무에 떼창이 터져나옵니다. 1년여간 진행된 방탄소년단의 월드 투어는 206만 명이 관람했고 매출만 2천억 원대였습니다. 하지만 이같이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고소득을 올리는 가수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사업소득을 신고한 가수 중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이들 28명의 1인당 평균 소득은 48억 7,500만 원. 나머지 99%의 평균 5,200만 원대에 90배가 넘습니다. 프로 스포츠 업계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2만 2천여 명의 프로 선수가 신고한 사업 소득은 총 4,712억 원. 이 중 55.3%인 2,605억 원이 상위 1%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정확한 격차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티켓 가격만 수십만 원인 팬미팅 수입 또는 해외 수입을 누락했다 적발된 스타들도 여럿인데 이는 실제 소득 격차가 국세 통계보다 더 클 수 있음을 뜻합니다. 극소수의 가수나 스포츠 스타들이 동종업계 수입 50%를 차지하는 소득 양극화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들이 탈세 혐의로 국민들에게 실망 주지 않도록 성실 납세를 적극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국세청은 최근 고소득 탈세 혐의자 122명 대상 기획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데 여기에는 인기 연예인과 운동선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수험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는 취업률입니다. 그런데 이 취업률이 부풀러졌을 가능성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부가 졸업생 취업률을 부풀린 혐의로 일부 대학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4년제 산업대학인 전북 호원대학교의 홈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졸업생 취업률이 75.8%를 기록했다며 호남 지역에서 6년 연속 최상이라고 홍보했습니다. 2년제 전문대학인 경북 대경대도 지난해 취업률을 74.7%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 두 대학의 취업률이 부풀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조사 때 예술학부 졸업생 취업률을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공연 등 창작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졸업생도 개인 창작활동 종사자로 분류해 취업자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는 두 대학이 의도적으로 취업률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수사까지 의뢰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대학이 조작 의혹에 대해 일부 소명을 했지만 납득되는 부분이 많지 않았다며 취업률 조작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원대와 대경대는 취업률 조작 의혹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취업률 조작 의혹이 있는 다른 대학도 살펴보고 있다며 혐의가 드러날 경우 추가로 수사 의뢰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승차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계기로 혁신을 가로막는 그물 같은 규제들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부는 일단 신사업을 도입하고 본다는 규제 샌드박스를 비롯해 규제 완화를 외치지만 다른 나라엔 다 있는 사업이 나올 때마다 막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중배 기자입니다. 네이버가 만들고 있는 3차원 정밀 도로지도입니다. 자율주행 차량 상용화에 필수적 기반이지만 군 시설 주변 정보 제작이 불가능해 진척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외관은 도로지만 데이터는 인공지능이 처리하는 수치 형태라 보안 위험이 크지 않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지만 규제는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규제나 기존 업계의 저항으로 막힌 신사업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차량 공유 사업만 해도 렌터카 기반 호출 서비스 타다 외에 우버, 카카오 카풀 등도 모두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나 정치권은 기존 업계의 이해를 더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망 기업의 자금 마련을 위해 향후 3년간 바이오 기업과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80곳에 특례 상장을 추진한다던 계획도 쉽지 않습니다. 거래소가 9월부터 특례 상장 시 기술 평가 심사 기간을 6주로 늘리는 등
문턱을 높일 조짐을 보여섭니다. 정부의 투기성 가상화폐 억제 정책에 블록체인 업계도 볼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명확한 네거티브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기존 규제 틀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규제 리스크도 줄여가면서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정부는 신기술 도입 시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성과로 홍보하지만 규제 면제를 위해 갖춰야 할 기본 자격조차 넘기 힘든 문턱이라고 말합니다. 연합뉴스TV 김중배입니다. 국세청은 직장인들이 올해 소득분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될 납부세액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30일 개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할 수 있으며 총급여와 올해 들어 9월까지 사용처벌 카드 결제액 정보, 10월 이후 카드 사용 예정액 등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7월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된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의 3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고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난달 생산과 소비가 동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9월 산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0.4% 줄었고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비 판매도 2.2% 감소했습니다. 소매 판매 감소폭은 2017년 12월 이후 가장 컸습니다. 통계청은 생산과 소비 감소는 기저휴가와 날씨 등 일시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8월보다 2.9% 늘어 4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현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한 달 전과 같았고 경기 전망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0.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내려받은 은행 어플리케이션 하나로 다른 은행 계좌까지 이용할 수 있는 오픈 뱅킹 서비스가 30일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금융 생태계의 지각 변동이 예상되는데요. 기존 고객을 지키고 새 고객을 끌어들이려는 은행들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한 시중은행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로그인을 한 뒤 화면을 몇 번 터치하자 이 은행 앱으로 쓸 수 있는 다른 은행 계좌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여러 은행의 앱을 스마트폰에 깔아놓고 이용할 필요 없이 하나의 앱으로 다른 은행 계좌들의 잔액 조회와 이체가 가능해진 겁니다. 오늘 아침에 써봤는데요. 여러 군데 있던 은행 계좌들을 모아서 볼 수 있어서 너무 편했고 이체도 그 자리에서 한 번에 될 수 있어서 기존에 일일이 들어가던 거에 비해 훨씬 편해졌다고 느꼈습니다. 10개 은행이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12월 중에는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은행과 토스 등 핀테크 업체들도 합류할 예정입니다. 은행들은 경쟁적으로 오픈뱅킹 이용 고객을 겨냥한 이벤트를 내놓으며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오픈뱅킹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우대금리랑 리워드를 제공하는 신상품을 2가지 출시했고요. 랜덤으로 캐시백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오픈뱅킹 시대 개막으로 각종 금융 서비스 이용이 편리해졌다는 장점은 분명하지만 가장 큰 우려는 보안 문제입니다. 금융당국은 24시간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가동해 실시간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등 보안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바일 뱅킹 사용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은행 지점에서 오픈 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면 거래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폐암 중에는 기존 항암제가 잘 듣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난치성 폐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내 의료진이 항암제에 내성을 갖게 만드는 유전자를 찾아내는 건데요. 난치성 폐암 치료제 개발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70대에서 대부분 발병하는 일반적 폐암과 달리 난치성 폐암은 이보다 낮은 연령대에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발병합니다. 전체 폐암 환자의 3%에서 7%를 차지하는 이 난치성 폐암은 항암제 복용 후 1년이 지나면 약에 대한 내성이 생긴다는 점이 치료의 최대 난제였습니다. 약이 듣지 않으니 치료가 어려운 것은 물론 암세포가 뇌 등 다른 곳으로 전이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난치성 폐암 치료제 개발에 대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국내 의료진이 항암제의 내성을 갖게 만드는 문제의 유전자를 찾아낸 겁니다. 연구를 진행한 연세암병원 연구팀은 세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 640종을 투입한 뒤 세포의 반응을 통해 항암제 내성을 유발하는 문제의 유전자를 찾아냈습니다. 또 이 유전자가 치료 과정에서 직접 암세포의 세포 핵으로 이동해 항암제의 내성을 갖도록 만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내성 기전을 억제해서 실질적으로 환자들이 표적 치료제에 좀 더 오랫동안 치료를 할 수 있고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는 저희가 표적을 찾아냈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난치성 폐암 치료를 가로막는 유전자를 확인함에 따라 앞으로 치료제 개발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김장현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진수민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생들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내용인지 핫키워드에서 살펴봅니다. 네, 구직자들이 지원할 회사를 선택할 때 연봉이나 복지, 전망 등 다양한 요소를 살피는 것처럼 아르바이트생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들이 있었네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은 어떤 조건이었나요? 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에서 회원 2,010명을 대상으로 알바를 구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조사 결과 응답자들이 알바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근무 기간 및 시간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응답자의 3명 중 1명꼴인 33.2%가 알바를 구할 때 근무 기간 및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한 거죠. 네, 근무 기간과 시급은 한 달에 총 얼마를 벌 수 있는지 임금과도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니까요. 이 때문에 근무 기간과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2위는 25.9%가 응답한 거주지와의 거리였는데요. 3위는 높은 시급으로 23.7%가 응답했고 9.4%의 비율을 보인 근무 강도는 4위를 차지했습니다. 5위는 취업에 도움되는 알바였는데요. 3.5%가 뽑았고요. 이외에도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 유명 기업 혹은 브랜드, 또 깔끔한 유니폼이 아르바이트를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한 내용이 눈에 띄는데요. 의외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작업장도 많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또 다른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콜이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근무 경험이 있는 회원 6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아르바이트로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35%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은 8시간 이상 근로자는 34.6%인데 비해 4시간 미만 근로자는 56.3%로 단기 근로자에게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잖아요. 더구나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가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사업장도 많았고 또 정식으로 요구하는 걸 꺼려하는 아르바이트생도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 최저시급이 높아지면서 아르바이트생을 줄이려는 사업장도 늘어난 데다 무인기계, 그러니까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경우도 늘고 있잖아요. 이 때문에 더더욱 일자리를 찾는 게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키오스크 도입 사업장의 확대가 나의 아르바이트 일자리에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묻자 응답자의 66.9%가 있다라고 답했는데요. 키오스크 확대가 아르바이트 일자리에 끼치는 영향은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응답 역시 93.3%로 압도적으로 높아 아르바이트 자리는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원하는 조건의 일자리를 찾아도 이제는 줄어든 일자리 때문에 경쟁이 더 치열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아르바이트생들이 불합리한 근로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는데요. 부디 일부 사업장들에서 이 점을 악용하지 않길 희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진수민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